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왜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하고 있을까? 자주파이기 때문에 그럴까? 오로지 그 때문일까? 북한 쪽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 오로지 그것 때문일까? 아니면 4년 뒤에 있을 차기 대권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노림수야?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은 사실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금 그 논쟁을 낳거나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 발언을 해서 기밀을 누설했다. 이 논쟁이 휩싸인 것. 그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하나의 예일 뿐 사실은 누적되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 김정은이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과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마치 거기에 동조하듯이 통일부라는 부처 이름을 바꾸자. 김정은이 통일을 안 한다는데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일 뿐이라는데 한민족 아니라는데 우리만 통일부라는 이름을 쓰면 되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 우리와 저쪽을 남북관계라고 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 북한은 조선. 그래서 남북 관계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한조 관계로 부르자. 뭐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일까?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30년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이 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정동영 장관은 2007년 대선에서 약 530만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절치부심해왔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존재감을 극대화해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2007년 지금부터 19년 전입니다. 그때 정동영 대통령 선거 후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문화부장이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후보들을 정치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함께 통합 인터뷰를 후보마다 쭉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 그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10몇 층의 브리핑 룸이 있는데 그때 정동영 대선 후보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동영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역대 가장 큰 여야의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이제 낙선을 했었는데 530만 표 차이는 가장 큰 표 차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정동영 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7%가 여기에 막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그 정동영 후보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자들은 그때 이후로
정동영 장관이 절치부심해왔다. 20년 동안. 통일부 장관으로서 존재감을 극대화해서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의 이 지리멸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는 낙승을 기대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또는 호남 지역을 포함한 어떤 광역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당선증을 여기다 딱 붙이는 것은 그건 뭐 자동으로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2030년 앞으로 4년 뒤 대통령 선거도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그때 민주당 후보 경선만 이기면 대선 가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지역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건 역시 대권 야망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전북 피지컬 AI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어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한미 연합 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위치한 지역명 역시 연합 비밀에 포함된다 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기밀 정보로서 북한의 군사 동향 정보나 연합 작전 계획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연합 비밀 시크릿 이것은 한국의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정동영 장관은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을 했음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그 SNS 글을 올려서 또 옹호를 했는데 이번에 국방정보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가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포함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연합 비밀로 묶어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 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아마 이 답변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병철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몰랐던 비밀의 폭로라기보다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던 것을 국가가 말해버리는 것, 이른바 unknown knowns,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정동영 장관의 기밀 누설 이 논란은 한미 동맹의 암묵적인 비공개 규칙이 깨져버린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부인해왔던 어떤 정보가 한국 고위 당국자 인사의 입을 통해 공식화된 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가 그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정보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알고 있는 척,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TEL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땅굴 속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한다고 그걸 다 말을 합니까?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어디에 있고 어디는 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말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정부의 고위 당국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극도로 민감한 그런 비밀들을 그걸 다 말을 합니까?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정부 고위 당국자, 통일부 장관 입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뭘 알고 있는지 북한이 다 손바닥 보듯 알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특히 여기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그 지명을 당국자 입으로 공식 확인해 준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자로 연료봉 인출 횟수 이것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세 번째, 플루토늄 추출량도 공개를 했거든요. 우라늄 농축도 뭐 60%, 80%, 90% 이것도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한국 당국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찾아갔느냐, 몇 번 갔느냐, 언제 갔느냐, 항의를 했느냐, 아무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왜? 말이 다르니까. 항의한 적 없다. 포괄적인 건 논의를 했었다. 안규백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대답을 했는데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포괄적인 것은 얘기를 했지만 정동영이라는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이렇게 콕 찍어서 뭔가 항의를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긴 했는데, 그럼 포괄적인 건 뭐야? 뭐가 포괄적인 건데, 어떤 일이 포괄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중헌디, 예?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중헌디,